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벌었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면 내 노후를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은퇴 후 여러분을 기다리는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봅시다. 60년 대생 은퇴자들의 충격적 현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1. 평생을 바쳤는데 내 노후는 어디에?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어요. 집 한 채 마련하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부모님 봉양까지. 그런데 정작 제 삶은 없었더라고요. 이 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60년 대생, 즉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후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충격은 쓸모없다는 느낌과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60년 대생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공감과 통찰을 제공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집 한 채 남았는데 생활비는 부족해요. 김철수 씨 59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서울 외곽에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매달 나가는 관리비, 건강보험료, 생활비는 김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결혼 준비로 여전히 손을 벌리고 정작 본인은 병원 갈 돈이 부족합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좋은 노후 준비는 단순히 집 한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례 2.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은퇴 후엔 나만 남았어요. 박정자 씨 62세는 자녀 교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자녀들이 결혼하며 박 씨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은퇴 후 무기력증에 빠져 집에서 TV만 보며 지냅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찾아오지 않고 박 씨는 홀로 남겨진 기분입니다.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은퇴 후엔 나를 챙겨줄 사람은 없네요. 좋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커뮤니티를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외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례 3.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고요? 현실은 달라요. 이상훈 씨 65세는 젊은 시절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 학비를 뒷바라지했고 자녀들의 결혼식 비용도 모두 부담했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자식들이 나중에 돌봐주겠지라고 믿었지만 자녀들은 은퇴한 이상훈 씨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쁘더라고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네요. 좋은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되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부담 없는 관계를 위해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2. 은퇴 후에도 희망은 있다. 위 사례들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현실을 준비하고 극복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 충격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한 3가지 전략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철저히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하라.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세요. 소자본 창업, 자격증 취득, 혹은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균형 잡힌 독립을 유지하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3. 마무리하며 나를 위한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하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60년 대생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삶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많은 60년 대생 은퇴자들이 퇴직 후 삶에서 길을 잃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빈손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로서 은퇴 후 빛나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방법. 돈의 흐름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특히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을 소진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자산 축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소규모 창업으로 나만의 소득 창출. 김영식 씨 62세는 퇴직 후 급격히 줄어든 소득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좋아하던 베이킹을 활용해 작은 홈베이커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약간 들었지만 동네 주민들과 SNS를 통해 꾸준히 고객을 확보하며 은퇴 후에도 매달 5,08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소소한 수익이지만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돈이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두 번째 해결책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 기회 확대.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바리스타 자격증, 실버케어 관련 자격증, 혹은 가벼운 기술직 자격증은 퇴직 후에도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60대에도 적합한 직업군은 지역사회와 연결되거나 유연한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연금과 자산 배분의 재설계. 단순히 연금만 믿기보다는 은퇴 후 지출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소득원을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배당금 또는 소규모 온라인 사업 등이 있습니다. 2. 심리적 독립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이들이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새로운 취미로 삶의 활력 찾기. 박정자 씨 61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무기력증에 빠졌죠.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박 씨에게 자기만의 시간을 주었고 건강은 물론 정신적 안정감까지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요가를 기다릴 정도예요. 두 번째 해결책 지역 커뮤니티 참여.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때는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도서관 강좌, 봉사활동 혹은 중장년층을 위한 모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배우자와의 관계 재정립.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은퇴 후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례는 은퇴 후에도 부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연결되기. 자녀들에게 기대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든 상황이 많아 부모와 자녀 간의 기대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대화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선언.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 하기보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독립을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워주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 자녀와의 정기적인 소통. 한편으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가족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라. 가족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은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지금부터가 진짜 내 삶이다. 60년 대생 은퇴자들은 분명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스스로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독립, 심리적 독립, 그리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나만의 새로운 은퇴 후 라이프를 설계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은퇴 후 인생은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희생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시간이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을 찾는 여정의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3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은퇴 후가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 요즘 60대 부부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립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정년까지 채운 이들인데요. 문제는 바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그랬죠. 공무원이라면 누구 걱정 없을 거라고. 간호사라면 은퇴하고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처럼 정년퇴직한 62세 소방관 남편과 병원 일을 접은 59세 간호사 아내 부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왜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 생활비 앞에서 무너지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해 보려 합니다. 1. 공무원이라고 노후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정년퇴직한 62세 소방관 이야기. 나는 공무원이니까 연금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달 나오는 연금이 180만 원이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땐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수령했던 어시 62.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고작 180만 원. 그런데 고정 지출은 어때요? 보험, 관리비, 통신비 그리고 식비까지. 기본만 써도 한 달에 2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아껴보자고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생활비가 더 늘었다고 해요. 하루에 한 번은 외출하고 둘이 밥 먹고 커피 한 잔씩 마시다 보면 적금 붙듯 돈이 새나 가더라는 겁니다. 공감 포인트.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작고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게다가 부부가 모두 은퇴하면 정기적인 소득은 사라지는데 소비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를 흔드는 위험 요소죠. 2. 간호사니까 은퇴 후에도 쉽게 일할 줄 알았죠. 59세 아내의 착각. 59세인 아내 B씨는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약직으로 일하자는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60세를 넘기니 일자리가 뚝 끊겼다고 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젊은 간호사들과의 속도도 맞추기 힘들어요. 게다가 요즘은 병원에서도 고령자는 잘 안 뽑더라고요. 결국 B씨는 한동안 백화점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현실 앞에서 무너졌죠. 공감 포인트. 60세 전후의 여성도 전문직이든 아니든 간에 체력과 연령의 벽은 현실입니다. 언제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에 맞는 일과 소득 준비는 따로 해야 해요. 3. 부부가 함께 은퇴했을 때 찾아오는 관계 스트레스 돈보다 더 힘든 문제. 퇴직 후 첫 6개월은 괜찮았어요. 매일 같이 산책하고 드라마도 보고 여유가 좋았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서로 얼굴만 봐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잖아.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소방관 어씨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려 해도 생활의 무게가 자꾸 말끝을 날카롭게 만든다고 해요. 무엇보다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 더 예민해졌죠. 부부 사이가 점점 냉랭해지고 결국 각방을 쓰게 된다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공감 포인트. 부부가 동시에 은퇴할 경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삶의 목적이 없는 경우엔 그 시간이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관계와 활동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취미, 운동, 봉사 혹은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3가지 조언. 연금 외에 소득원을 꼭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임대수익, 재택근무, 소규모 창업 등 작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하나는 만들어둬야 마음이 놓입니다. 지출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은퇴 전처럼 쓸 수 없습니다. 월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는 반드시 줄여야 해요. 차량 유지비, 각종 구독 서비스, 외식비 등을 줄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절약됩니다. 은퇴 후에도 역할을 만들자. 부부가 각자 자신의 일과 시간을 가져야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하루 일정을 스스로 짜고 취미든 봉사든 나만의 일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마무리하며.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돈 걱정, 관계 스트레스, 건강 불안까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하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든 간호사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진짜 현명한 은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정년 퇴직한 소방관 남편, 59세 간호사 아내 은퇴 후 1년 생활비에 무너진 이유.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생활비 위기와 그 해법.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간호사와 같은 직업군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년까지 일하고 나면 연금과 경력을 바탕으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 현실은 다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생활비에 무너진다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12년 내에 급격히 찾아오는 생활비 위기, 심리적 스트레스, 부부 갈등 등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3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은퇴 설계의 중요 포인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은퇴 후 생활비 현실 기대와 전혀 다르다. 은퇴 직후 가장 많이 겪는 충격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한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라 해도 평균 월 18만 200만 원 수준이고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습니다. 반면 은퇴 직후 생활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로 외식 취미 소비 증가, 의료비, 건강보조제 지출 증가, 자녀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음, 여전히 줄지 않는 고정비 통신, 차량, 보험료 등. 전문가의 조언. 은퇴 직후부터는 소득 없는, 월급 없는 생활을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최소한 지출 구조를 철저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비성 지출 자동차, 유지비, 각종 구독료, 통신비, 보험료 등을 줄이는 것이 은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2. 사례 분석. 직업과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대응력. 사례 1. 정년 퇴직한 62세 소방관, 은퇴 후 1년 만에 적자. 30년 경력의 소방관 어씨는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월 180만 원으로 줄었지만
기존의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주 23회 외식, 차량 유지, 여행 지출 등이 쌓이며 한 달 생활비는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적자가 반복되어 예금과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문제 요점. 퇴직 전과 동일한 소비 패턴.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구조 미조정. 은퇴 후 은근한 생활비 증가 인식 부족. 사례 2. 병원 근무 경력 30년의 59세 간호사, 재취업 실패. 59세 여성 B씨는 병원에서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체력 저하와 채용 연령 제한으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직이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과적으로 예기치 않은 조기 은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문제 요점.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착각. 체력, 연령 조건 고려한 대체 수입원 부재. 단일한 직업 기반에서 벗어난 플랜 부족. 사례 3. 부부가 동시에 은퇴하며 갈등 증가. 남편과 아내 모두 은퇴하면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달라 충돌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사라지면서 소비 문제로 갈등이 커졌고 생활비 문제는 곧 정서적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문제 요점. 부부 동시 은퇴 시 생활 공간 충돌. 수입 감소로 인한 갈등 확대. 역할 부재로 인한 심리적 공허감. 3.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후 대비 전략 3가지. 연금 외 대체 소득원 반드시 확보해야. 공적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뿐 여유 있는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퇴직 전후로 소규모 임대소득, 재택근무, 유튜브 콘텐츠 수익, 온라인 판매, 반퇴직 일자리 등 자신의 성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소득원을 하나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작은 농지에서 텃밭 수익 창출. 지자체 재취업 프로그램 활용. 60대상 온라인 강의 취미 수익화. 하루 34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여유 소득원이 있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소비 구조 리셋 생활비 기준은 은퇴 소득 이하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당연히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퇴직 후에도 외식, 여행, 자녀 지원 등 퇴직 전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몇 년 안에 자산은 고갈됩니다. 실행 전략. 월 지출 내역 분석 보험, 통신, 외식, 차량 비용 확인. 제로 소비를 정하기 주 2회 이상, 외부 소비 차단. 은퇴 가계부 작성 및 6개월 단위 리셋. 부부가 각자 역할을 갖는 생활 리듬 설계. 은퇴는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이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과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천 활동. 한 사람은 지역봉사, 다른 한 사람은 주간 취미교실 참여. 각자 2시간 정도의 혼자만의 시간 확보. 가벼운 워킹, 주말 장터, 동네 친구들과의 소모임 등 연결 활동. 삶의 템포가 맞지 않는 부부가 같은 공간에 24시간 머무는 것은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결론, 은퇴는 돈 역할 관계의 삼각 구조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소방관, 간호사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심리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원, 현실적인 소비 구조, 개인의 역할과 의미 있는 활동.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단언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퇴직은 절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조용한 추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하려면 최소 10억은 있어야 한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1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막막해서 준비조차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적은 자산으로도 안정적인 은퇴를 실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30대 FIRE-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를 선언하고 8억 3천만 원이라는 자산으로 은퇴에 성공한 실제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배당 ETF, SCHD와 JPI였습니다.
단순히 고배당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현금 흐름의 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사례와 함께 은퇴를 현실로 만든 전략과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SCHDJPI로 은퇴를 설계한 사람들의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전략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해법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본론 1. 왜 SCHD와 JPI인가? SCHD는 미국 배당 성장 ETF 중에서도 퀄리티 종목 위주로 구성된 ETF입니다. 꾸준한 배당과 안정적인 성장률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연 배당 수익률은 34% 수준이지만 배당 증가율이 높고 변동성도 낮은 편입니다. JPI는 좀 다릅니다. 옵션 전략 커버드 콜을 통해 매달 배당을 지급하고 수익률도 SCHD보다 높습니다. 보통 610%. 대신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위주의 투자자에게 적합하죠. 이 둘을 적절히 섞으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SCHD 배당 성장 방어력, JPI 고배당월 현금 흐름. 즉, 내 자산을 깎아먹지 않고도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본론 이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38세 IT 개발자 파이어족 선원. 김도현 씨가 겪는 12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8억 3천만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산 중 4억 원을 SCHD, 4억 원을 JPI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연수익률은 약 67%였고 월 현금 흐름은 평균 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어쩌지? 근데 JPI는 매달 배당이 들어오고 SCHD는 우상향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컸어요. 현재 그는 제주도에서 소규모 코딩 교육 사업을 병행하며 원하는 시간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사례 55세 공기업 퇴직자 국민연금 전까지의 징검다리 전략. 이정자 씨가 겪는 55세의 공기업에서 명예퇴직한 뒤 9억 가까운 퇴직금과 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수령 가능했고 그 사이 8년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SCHDJPI에 분산 투자하고 월 배당 수익 약 38만 420만 원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일부 자산을 인출하기도 했지만 배당 위주라 자산 소진 속도는 느렸습니다. 그냥 정기예금 넣어놨으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대신 매달 들어오는 배당이 있어 불안감이 덜했어요. 현재는 63세부터 국민연금 배당으로 월 600만 원 이상의 노후 현금 흐름이 완성됐습니다. 사례 60세 은퇴 후 미국 장기 여행 중 은퇴 생활을 여행처럼. 최명수 씨가 겪는 60세에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자산은 총 8억 원. 그는 SCHDJPI에 각각 5,050으로 투자하고 월 배당 약 420만 원을 통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로 장기 체류하며 생활비 대부분을 배당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로 배당을 받으니까 미국에 있어도 불편이 없어요. 은퇴 후에도 세계를 누비며 산다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현실이 됐어요. 본론 3 포트폴리오 전략 요약. 투자 비율 SCHD 50%, JPI 50% 혹은 64. 안정성과 성장 기대의 SCHD. 현금 흐름과 생활비 보조용 JPI. 생활비 추산. 자산 8억 3천이원 6% 연간 5천만 원 정도 수익 가능. 월 40만 45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 인출 없이 유지 가능. 장점. 매달 배당으로 인출 부담 적음. 자산 원금 유지 가능성 높음. 인플레이션 해지 가능. 유의사항. JPI는 상승 여력은 적지만 고배당. SCHD는 배당 증가형이라 장기적으로 우수. 환율 리스크 달러 자산이므로 세금도 고려 필요. 결론. 은퇴라는 건 결국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그 시간을 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곧장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연금만 바라보거나
혹은 돈을 소비하지 않기 위한 고립 생활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8억 9억 수준의 자산도 전략만 잘 세우면 매달 4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라 그걸 통해 어떤 삶을 그려나가느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은퇴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SCHDJPI 포트폴리오로 은퇴 가능한가? 8억 3천 자산으로 실현 가능한 은퇴 전략. 1왜 SCHD와 JPI인가? 포트폴리오 설계의 핵심. 은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안정성, 현금 흐름 확보, 자산 보존 혹은 점진적 성장. SCHD, SCHWABU, S. 디비덴드 에거티 ETF와 JPI, JPM5건 에거티 프리미엄 인컴 ETF는 이 세 요소를 균형감 있게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 배당 ETF 상품입니다. SCHD 계열. 주요 성격 우량한 배당 성장주의 투자. 특징. 연평균 배당률 약 3.54%. 연간 배당 증가율이 높음. 구성 종목 대부분이 미국 내 대형주 예 코커 마이너스 콜러, 펩시코, 텍사스 인스트러먼츠 등. 장기 보유 시 안정적인 자본 수익 배당 증가 가능성. JPI 계열. 주요 성격 고배당 옵션 커버드 콜 전략. 특징. 연평균 배당률 약 710%. 월 배당 지급 은퇴자에게 월별 생활비 안정성 제공.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 배당 수익 확보. 자본 수익은 제한적 현금 흐름 목적의 자산. 이 두 상품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SCHD는 배당 성장, JPI는 고배당 현금 흐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은퇴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8억 3천만 원 자산 기준. 가정 8억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하려는 중장년 또는 조기 은퇴자. 기본 포트폴리오 안. 자산 분배 금액 투자 상품 목적. 50% 4억 1,500만 원 SCHD 장기 배당 성장. 50% 4억 1,500만 원 JPI월 배당, 생활비 마련. 예상 수익률 보수적 추정. SCHD 연 3.5% 배당 수익 약 1,450만 원연. JPI 연 8% 배당 수익 약 3,320만 원연. 총 연 배당 수익 약 4,770만 원 월 398만 원 수준. 세금 외외 ETF, 배당 소득세 15% 종합 가세시 추가, 환율 변동 고려 필요. 3. 장점과 리스크 요인. 장점. 월 30만 400만 원의 현금 흐름 확보 가능. JPI 월 배당 기반으로 매달 생활비 충당. 자산의 장기 보존 가능성. 배당 수익으로 생활 가능 시 원금 인출 없이 자산 유지. 연금 개시 전 징검다리 전략으로도 유효.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기 대응 가능. 인플레이션 부분 대응 가능성. SCHD의 배당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경우 실질 구매력 유지 가능. 리스크. 환율 리스크 존재. 미국 ETF 기반이므로 원화 수익률 변동 가능성 있음.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 금융위기 등에서 SCHD, JPI 모두 일시적인 자산 감소 가능. 세금 리스크. 해외 ETF는 배당 소득 15% 원천 징수 미국 기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부담 발생 가능. JPI의 구조적 한계. 상승장에서 자본이익 제한 옵션 전략 특성. 4. 은퇴 설계 적용 방안. 전략적 팁. 비중 조정 고령 은퇴자는 JPI 비중, 젊은 파이어족은 SCHD 비중 추천. 현금 비중 확보 최소 6개월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 국민연금 개인연금 병행 고려 장기적 안정성 확보. 생활비 기준 매칭. 월 생활비 목표 필요 투자금 8% 수익률 가정. 300만 원 약 4억 5천만 원. 400만 원 약 6억 원. 500만 원 약 7억 5천만 원. 8억 3천만 원이라면 월 400만 원 수준의 생활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5. 결론. 은퇴 가능성은 투자 구조에 달려 있다. 은퇴는 돈이 모자라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8억 9억의 자산으로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설계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만 잘 짠다면 충분히 조기 은퇴 혹은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SCHD와 JPI는 이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입증된 ETF입니다. 특히 은퇴 전 투자 설계가 중요한 만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세요. 어느 시점에 자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언제부터 얼마를 인출할 것인가? 인출 속도보다 배당 수익이 높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설계라면 은퇴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선택입니다. 나는 놀 준비가 안 됐다. 57세 퇴직자가 결국 찾은 생존 방법. 사람들은 누구나 노후에 편하게 쉬며 살기를 꿈꿉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두고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살겠다는 계획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방황하거나 생각보다 빨리 바닥나는 생활비에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놀 준비가 안 됐다는 이 한마디는 많은 중장년층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만 하다 은퇴를 맞이한 57세의 퇴직자 김철수 씨도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생존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놀 준비를 했어야 했던 이유. 김철수 씨는 은행에서 30년 동안 성실히 일하다가 57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퇴직금과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외로웠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생활비가 줄어들었고 남는 시간을 활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취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김 씨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만 준비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하지 않았던 게 큰 실수였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2. 은퇴 후 삶을 바꾼 3가지 생존 전략. 사례 1. 새로운 일을 시작한 57세 김철수 씨. 김 씨는 은퇴 후 마트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을 하면서 다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사람들과의 소통 덕분에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김 씨는 일의 보람을 느끼며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60세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정숙 씨. 이정숙 씨는 퇴직 후 생활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하루 34시간만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는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경제적인 불안감이 사라지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드는 활동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취미를 직업으로 바꾼 62세 박상민 씨. 박상민 씨는 은퇴 전부터 사진을 취미로 즐겼습니다.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활용해 사진 강의를 시작했고 결국 취미가 새로운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까지 얻을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건 은퇴 후 삶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전부터 취미나 관심사를 키워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3. 은퇴 후 생존을 위한 실천 전략. 경제적 계획뿐 아니라 시간 계획도 세워라. 은퇴 후에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보라. 단기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작은 일을 꾸준히 해보세요.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를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퇴직 전부터 취미나 관심 분야를 키워두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이나 소득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놀 준비가 아닌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방법입니다.
무계획이 불안과 후회를 부르지만 작은 계획과 실천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는 법, 현실적인 실천 전략.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경제적 자립 소득원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은퇴 후에야 깨닫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업무 고려하기. 대형 마트, 물류센터, 주차 관리 등의 단기 알바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강의, 컨설팅, 글쓰기 등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 업무도 가능합니다. 소자본 창업 도전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한 작은 창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수공예품 제작, 농촌 체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 수익 창출. 본인의 자산을 활용해 월세 수익을 얻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 하나를 공유 숙박으로 운영하거나 창고,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 실천.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관리. 명상, 독서, 글쓰기 등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연결 유지 소외되지 않기.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 봉사, 무료 급식 지원, 지역사회 행사 운영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등산, 바둑, 독서, 음악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 강화. 자녀,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평생 학습 새로운 도전과 성장. 은퇴 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 강의 활용.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경제, 역사, 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책 읽기 습관화. 책을 읽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더 나은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는 법, 현실적인 실천 전략.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경제적 자립 소득원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은퇴 후에야 깨닫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업무 고려하기. 대형 마트, 물류센터,
주차 관리 등의 단기 알바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강의, 컨설팅, 글쓰기 등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 업무도 가능합니다. 소자본 창업 도전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한 작은 창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수공 예품 제작, 농촌 체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 수익 창출. 본인의 자산을 활용해 월세 수익을 얻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 하나를 공유 숙박으로 운영하거나 창고,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 실천.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관리. 명상, 독서, 글쓰기 등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연결 유지. 소외되지 않기.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 봉사, 무료 급식 지원, 지역사회 행사 운영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등산, 바둑, 독서, 음악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 강화. 자녀,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평생 학습. 새로운 도전과 성장. 은퇴 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 강의 활용.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경제, 역사, 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책 읽기 습관화. 책을 읽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더 나은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